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4,400달러 플러스 1.7%, 이더리움 횡보, 리플은 약간 하락을 했고요. 솔라나가 상승 잘하고 있는데 FTX 재판 1년차 진입하고 미국 쪽 투심 돌아오면서 심상치 않습니다. 체인링크, 시바이누 코인도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은 34,000달러 구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인데 나스닥 마이너스 2.4% 큰 하락에도 블랙락 호재 덕분에 비트코인은 잘 버티는 모습이죠. 2011년에는 개인들 진입이 많았다며 최근 코인 반등에는 시장의 수요 확인한 기관들 매집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장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세력들이 매수를 해두는 거죠. 코인이나 주시장은 호재 직전까지 상승했다가 호재 나올 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런데 내년 세 가지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 1월에 반감기는 3월에서 4월 구간, 연준 금리 인하는 6월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빠른 조정이 안 나오는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5월이 될지 6월일지 하루장은 경제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 직전까지 큰 하락보다는 더 상승하거나 최소 횡보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반감기는 2016년 케이스를 보면 반감기 직전에 많이 올랐다가 반감기 되고 나서 3개월간 하락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당시 900달러까지 상승했다 내려온 걸로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습니다. 최저로 이렇게 호재 구간이 붙어 있을 때는 매도 타이밍 잡기는 쉽지 않고 가격적으로 얼마나 올랐을지 생각하는 게 맞을 듯 하고요. 트리플 호재 기대감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한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호재로 인한 자금 유입 보고 가격을 더 끌어올린다면 좀 더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될 듯 하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2% 하락 중에도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는데 블랙락 ETF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ETF 잘 팔아서 블랙락도 큰 수익 가져가려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흘리고 있죠. 블랙락 iShares 비트코인 ETF 티거는 IBTC라고 합니다. 블랙락 ETF 출시가 되면 현물 ETF라서 비트코인 가격하고도 직결이 되고요. 블랙락이 운영하고 미국 SEC에서 고시마다 통과시키는 현물 ETF이기 때문에 시장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출시한다고 해서 바로 거래되는 것보다 시장의 기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 출시하는 게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입니다. 한국 삼성증권에서도 올해 1월 홍콩 거래소에 선물 ETF를 출시했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들 자산 분배를 위해서 출시했다 볼 수 있고요. 블랙락 현물 ETF 출시되면 글로벌 연기금부터 중동 오일머니까지 자산 분배 위해서 ETF 구매를 합니다. 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연기금 같은 안전 추구하는 자산들은 위험 자산도 5%에서 10%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요. 리스크도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큰 거고 자산 분배를 통해서 전체적인 리스크는 더욱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 같은 1등 운용사가 판매를 하면 매수를 꼭 하는 거죠. 어느 코인보다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한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9월 3% 상승이어서 10월 들어서 28% 폭등을 했고요. 2015년 상승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때도 8월 마이너스 18% 하락왔다가 9월부터 반등 와서 10월에 33%, 11월 19%, 12월 13%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하락이 왔는데 내년 1월이 미국 임시 예산안 결정나는 구간이라 정치적인 요인으로도 새로운 시장 충격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 2월은 18% 상승으로 이어졌죠. 10월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2021년 금리 올렸던 구간 제외하고는 코인 시장은 거의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코인 시장은 블랙락 ETF 호재로 잘 버티고는 있는데 미국 나스닥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로 하락이 큽니다. 작년 폭락에서 지수 마이너스 4%씩 빠지는 것에 비해서 하락이 큰 것은 아니지만 올해 반등 시작부터는 이번 같은 마이너스 2%는 하락이 크고요. 구글이 클라우드 부분 어닝미스하고 마이너스 9% 폭락 온 것도 있지만 미국 하원 의장이 신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케빈 맥카시 전 의장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도 퇴임을 했고 이번에 새롭게 마이크 존슨 의원이 선출이 되었고요. 마이크 존슨은 친 트럼프 인물로 4선 의원이고 맥카시 9선
트럼프보다는 정치적인 입지가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후 나오는 행보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의 치명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11월 다음 달 임시 예산안부터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퍼주기식 돈풀기로 장기간 고금리 유지되면서 전체 나스닥 흔들릴 가능성이 현재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전쟁만 나면 연설하고 돈 푼다고 하는데 러우 전쟁까지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전쟁부터는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미국 국채 입찰도 새벽에 진행이 되었는데 낙찰률은 계속 내려가고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 국채 추가 매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 재상승하고 나스닥도 하락폭이 큽니다. 내년 미국 대선 전에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미국 시장 내 작은 균열을 만들어서 트럼프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나올 듯 하고요. 하원 의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에는 당내 의견 결집하는 게 우선이고 다음 달 임시 예산안 통과보다는 내년 1월과 4월까지 임시로 예산 편성하고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새로운 하원 의장 전략입니다. 그 전에 최대한 당내 결속을 강화시켜야 할 듯 하고요.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은 끝까지 가봐야지 누가 될지 알고 나스닥 최근처럼 움직인다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다는 거죠. 나스닥은 이스라엘 전쟁 하원 의장 퇴출로 국채 금리 상승하고 8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온 상태이고요. 나스닥 같은 우량 자산은 올해 1월 저점 찍고 반등 오면 최소 피보나치 618 구간을 지켜주는 강한 모습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메타 전 페이스북 어닝이 나고 8월 9월 저점까지 갱신한 상태인데 11월 2일 애플 어닝이 가장 분기점이 될 듯 하고요. 다음 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애플 실적이 부러지고 가이던스도 낮게 잡는다면 나스닥 330달러 여기 구간까지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 증시도 우량주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스라엘 전쟁이 러우 전쟁보다 큰 규모도 아니고 미국도 주변구 확전되는 거 막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죠. 미국 정치에서도 하원 의장 새로 선출은 되었지만 메카시 구선 의원도 결집 못한 공화당 세력을 새로운 사선 의원이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약간 더 하락했다가 횡보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메타 전 페이스북도 3분기 어닝이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어닝 비트했고 광고 분야는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장중에 마이너스 4% 하락했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2.9% 내려왔고요. 4분기 가이던스에서 메타의 실적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고금리 대출금리 부담보다는 이스라엘 전쟁이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이던스 하락입니다. 애플하고 아마존 제외하고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AI 산업으로 수익 크게 본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는 테슬라, 구글, 메타까지 다음 실적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는 실정이고요. 때문에 최근 같은 구간은 작코인 반등 온다고 따라 매수하기보다는 우량주 위주로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애플도 하락은 했는데 170달러 2021년 고점 부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12월 2일 애플 어닝 보고 매도하던지 홀딩 할 것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애플이 8월 190달러 고점 맞는 것은 나스닥 상승 요인도 있지만 애플사에서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작년 여기 9월에도 애플 하락 크다가 상승했는데 자사주 매입에 따른 상승이었습니다. 기업이 실적 펀드멘탈이 강해야 궁극적으로 주가를 상승한 거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 방어는 한계가 있고요. 올해 3월 어닝이 될지 아니면 4분기가 될지 애플 매수 타이밍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워렌 버핏도 2분기 애플 추가 매수를 안 했다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우리 리플도 780원까지 전날 상승했다가 750원 구간에서 횡보 중인데 최근 리플 소식에서 토레스 판사가 7월 14일 문제되었던 기간 판매 역시 리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야기를 했고요. 7월 14일 리플 부분 송수에서는 코인 시세 조작 부분에서 무혐의는 받았지만 기관들에게는 공지 없이 몰래 팔았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기간 판매도 리플이 직접적으로 수익 안 가져갔다는 점 확인되고 완전히 기각이 된 거고요. 2020년 리플 소송되고 당시에 워낙 코인 회사들 부정부패 많기 때문에 리플도 그러려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리플도 문제 많은 코인이다 인식이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코인에 대해서 무지했던 SEC 오판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증명을 한 거죠. 리플 변호사들은 SEC가 항소한다고 해서 승소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고요. 항소해봐야 SEC 명예 위상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